안녕하십니까, 신경원입니다. 연방타임즈 시사진단 10부작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진규 논설주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의 이 단체장들 핵심 공약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논란이 지금 한창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금년에는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와 6월 달 지방선거 때문에 네. 각 지역마다 공항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네. 떠올랐습니다. 막판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김포공항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렇죠. 더욱더 큰 네.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공항이 그냥 마을에 주차장 세우듯이 그냥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신중해야 될 것인지 아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이슈가 튀어나왔다가 뭐 선거 끝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잦아드는 그런 상황인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부침, 계획 변경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가 또 조금 뭐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근데 이게 공약이라는 것은요, 우선은 국가적인 계획이 서야 됩니다. 계획이 그렇죠. 먼저 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그렇죠. 서는데,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유능한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체장까지 다 뭐 공항을 뭐 조기에 착공하겠다든지 뭐 꼭 이루어내겠다든지 이런 공약을 내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지금 다른 지역의 영남권, 동남권의 다른 지역 단체장들도 이 공항 관련 공약이 나왔던 게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 지역 인근에 있는 대구공항 주변에 있는 동구, 갑을, 그다음에 동구청 뭐 이런 데서는 출마자들이 다 공항 문제를 다 다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약집에 넣기도 했고요. 대부분 공약은 국가가 5개년 계획, 그러니까 공항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임금분적으로 내가 버스 정류장 세우듯이 하겠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 제6차 공항개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도저히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의 단체장들은 그 국가계획에도 없는 공약을 발표를 했다. 2025년이면 본인들 임기에 뭐 거의 근접하는 뭐 그 수준이 될 텐데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냥 질렀다 이런 의미가 그렇죠. 될 수 그러니까 공약은 뭐 본인의 임기 내에 본인의 재정 능력,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재정 능력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약으로 내걸은 거는 전부 다 비전입니다. 먼 장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공약에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약은 자기 임기 내에 실천 가능한 것,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전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한 것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면은 그게 정책 비전이 뭐냐면 사람 중심의 공항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환경을 그 생태적으로 좋게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놓고 있고, 거기에는 공항개발에 대한 문구는 딱 2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는 인천공항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신공항인데, 신공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울릉공항을 비롯해서 몇 가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공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사업 계획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재정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은 이 5년의 계획 동안에 5차 때는 전체 예산이 9조 2천억으로 이 사업을 했고요. 지금 6차 공항개발 계획에는
8조 7천억입니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뭐 특별법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법은 특별 예산, 뭐 추가 경정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계획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가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계획이 되고 그거는 확정이 된 거를 많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확정이 된 것을 내가 이게 차질 없이 하겠다 하는 건 공약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니 무슨 법을 만들어서 해내겠다는 거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법에 대한 없죠. 기본 합의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더더욱이 어렵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강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우리 그 경상북도 또 대구시 새로운 단체장들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관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로요, 요번에 그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공약집을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광역단체장들이 일제히 공약을 내걸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가덕도 공항부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다음에 새만 그 서산 민항하고 그다음에 제주 공항까지 다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이나 제주지사나 충남지사나 다 자기 공약에서는 그 부분을 공약을 걸지를 않았어요. 왜?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거기에 공약으로 넣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장이나 경상북도 지사는 1번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1번 공약으로 넣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 의지로 하겠다 할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1번 공약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지역 공항의 경우에는 다 국비 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데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기부대 양려 방식,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책임을 지고 조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네. 기부대 양려 방식이라는 것은 일단 군사 시설을 먼저 지어주고 네. 그러니까 그 군사 시설에 군인과 모든 군수 물자가 다 이전이 되고 나서 그렇죠. 있던 후적지를 그 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게 기부대 양려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공항 문제를 따지면은 이 K2를 군위 의성 지역에 지어주고 그게 이전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적지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순서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네. 지금까지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시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국방부에다가. 그렇죠. 그럼 그 계획대로 하면 돼요.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2000년도 8월 달에 이전 부지까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정이 됐으면은 어디까지 끝나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기본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쳐진 상황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찌 되어 있냐면은 이전 부지까지 확정이 되고 나니까 느닷없이 특별법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께서는 신임 대통령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뭐 국비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 사인간에 말이죠. 사인간을 내가 신경 쓸게, 도와줄게, 네. 라는 말을 이게 이 사업이 확정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볼 때 국가 사업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예산이 확정된 걸 가지고 내가 이쪽에 신경을 더 쓰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를 두고 네. 대통령 마음대로 여기가 민주국가인데 뭐 국회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가겠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단체장들의 그 공약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왔던 게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네. 6년, 5, 6년을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 저 대구 지역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국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달라는 거를 확정을 짓고 왔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지가 확정될 때까지는 일사천리로 우리가 다 할 것처럼 해서 와서 네.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와서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국비로 해내라.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 그러면 지금 기부대 양여 방식의 공항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 단계에서 물 건너간 게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도 대구시가 네. 기부대 양여 방식이니까 이전지에다가 군공항과 할주로와 이런 것들을 지어줄 네. 돈을 마련하든지 그 외상으로 공사를 해줄 업체를 찾아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계에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 단계에서 지금 국비를 가지고 하자, 국비를 내달라고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우에는 LH에서 이거 후적지를 개발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상당한 좀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습니다. 국가가 하는 SOC 사업에는 네. 전 세계의 모든 그 건설업체가 달라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에만 해도 굴지의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항을 이전하는 건설을 우리가 하고 네. 그 다음에 기부대 양여 받으면은 그거를 매각해서 우리 그 공사비를 가져가겠다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일사천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아무도 안 덤비고 해외에도 아무도 이 공사를 해줄 데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애꿎은 LH를 이야기하는데 LH는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네. 국가 기업인데 지금 현재 누적 적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20조를 넘어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원래 뭐 작년에 많은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20조 이상의 여전히 누적 적자가 있는 걸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뻔하게 적자가 이 공사를 떠안으면은 부실하게 될 거고 적자를 떠안을 거라는 걸 알면서 LH가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회에서 또 그거 해도 된다는 또 동의를 받아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공약이라는 거는 내가 하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내 재정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게 공약인데 내가 부탁해서 구하겠다, 무슨 통과시키겠다 하는 건 공약이 아니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그 자리를 내놓을 겁니까? 오늘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홍진규 논설주간 모시고 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10부작으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가능한가? 그동안에 이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심층적인 분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 연방타임즈에서 10부작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